요양병원을 둘러싼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책 변화들 속에서 변화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우시죠? 이 영상은 복잡하게 얽힌 정책들의 핵심을 정리해보면서 우리 요양병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컨설팅과 실무교육의 파트너 2K 의료병리학연구소입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요양병원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돌봄 위주의 기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환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통합의료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기대하는 이 치료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의 전문성을 검증받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지겠죠. 치료 중점으로 환자를 적절하게 분류했는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기록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들을 바탕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앞으로 시행될 대표적인 3대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 병원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판정체계입니다. 26년 3월 27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 분류본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으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판정도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료와 요양 필요도에 따라 병원이냐 또는 장기요양이냐 또는 돌봄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 체계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통합판정 체계는 공단과 지자체 소속의 통합판정조사위원이 자택이나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대면에서 확인하거나 의사의 소견 등 병원의 의무 기록들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요양병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단 조사원이 직접 판정한 통합판정 결과와 요양병원의 심평원에 매달 청구하는 환자평가표를 전산 시스템으로 상호 검증하거나 병원들이 기록하는 의무 기록들을 수시 검토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정책의 흐름상 앞으로 사회적 입원은 제한되고 의료적 필요도가 인정된 환자들이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병원에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는 요양병원도 적극적인 치료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이 환자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의 질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간병급여화 체계입니다. 국가는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직접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률 30% 내외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단계별 확대 과정에 있으며 오는 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환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입원 환자 중에서도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의료 최고도 및 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수준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의료 필요도가 낮아질수록 간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장기적인 돌봄 공간이 아닌 치료 중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병급여화 역시 앞서 살펴본 통합판정 체계와 그 목적이 같죠. 우리 병원이 앞으로 어떤 환자를 모시고 어떤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지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병원의 환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간병급여화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도권 내의 간병 인력은 보호자와의 개인적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병원에 소속이거나 공식 파견 인력으로 편입됩니다. 즉, 간호사의 체계적인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된 의료지원 서비스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의 관리 역량을 판단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사업인 만큼 간병인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명확히 검증되었을 때 간병급여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질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데이터와 기록으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병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간병 기록에서부터 의사의 처방, 그리고 간호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 여러 부서의 여러 기록들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질적인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간병 기록이 의료진의 의무 기록과 누락이나 모순 없이 교차 검증될 때 비로소 우리 병원의 케어가 객관적인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앞으로의 의무 기록 관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서 우리 병원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중심 요양병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정책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제도입니다. 27년 본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선별 지정제 형태로 정부가 설정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의료적 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수가 인상 및 성과 보상 지급이나 간병급여와 대상 선정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의료중심 병원 선정 기준안으로는 첫 번째, 환자 구성입니다. 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 최고도 및 고도 환자를 우선적으로 환자 비중을 검토합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 중도 환자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간병급여와 연결하여 간병인 질적 운영이 중요해집니다.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질적 운영 관리를 통해 간호 간병 협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는 과밀 병상보다는 4인실 중심의 병상 구조를 갖춘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성입니다. 정책이 요구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역할은 수준 높은 치료와 회복을 통해 환자를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지역사회 순환의 거점이 되어달라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따라서 퇴원 후에 지역 돌봄 체계로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퇴원 지원 시스템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성과 지표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정성 평가 1, 2등급 수준의 상위 기관들이 주요 선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정성 평가나 인증 평가 등의 성과 지표의 질적인 관리 또한 지정제 진입과 간병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을 준비하시는 병원이라면 우리 병원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질관리 시스템을 단단하게 갖춰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공존하면서 병원의 기능적 정체성이 모호하게 혼재된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좀 더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의료처치로 특화된 곳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고도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 지향점입니다. 특히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간병급여와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기반으로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와 환자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통합한정 체계와 그리고 간병급여와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 정책은 각각 별개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요양병원이 의료적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연결된 통합적 모델인 거죠. 정책의 메시지는 의료 필요도에 맞게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전문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정책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작동하게 되죠. 통합 판정을 통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적정하게 선별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병원은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케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투명한 검증 기록을 갖추어야 되는 상생의 구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조한 기록을 통한 증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병원이 단순 돌봄시설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특화된 의료중심 요양병원임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그 질적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우리 병원만의 특화된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의무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정책적 혜택이나 보상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수준이나 인력 구조,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기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야만 실질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기록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흐름으로 기록해야 우리 병원의 치료적 전문성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단순히 많은 양을 적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병원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기록의 양보다 질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현장의 차트를 검토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매일 성실하게 많은 양을 적고 계시지만 정작 내용들은 복사된 동일 기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업무 속에서 기록의 효율성을 찾다 보니 생긴 관행이겠지만 이런 단순 반복형 기록만으로는 이제 병원의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적었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 필요도가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의학적 판단과 치료적 처치를 행했는가라는 치료적 맥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매일 똑같은 문구로 채워진 기록은 역설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가 없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로 판단받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이제는 단순히 관행을 따르는 기록에서 벗어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우리의 의료적 처치가 잘 맞물리는 전략적 기록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시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 실무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환자분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이미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요. 여기서 기록을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 하니 또 일이 더 늘었구나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저 역시 의료 현장의 간호사였고 심사와 원무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겪어봤기에 현장의 그 어려움과 피로감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기는 이 기록들이 단순히 병원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치열했던 여러분의 하루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돼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기록이 없으면 현장에서의 노고는 금세 잊히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그 가치와 여러분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께 무거운 짐만으로 남지 않도록 저희 2K 연구소도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임상 사례 중심의 가이드와 실무 교육을 통해 병원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더불어 실무진들의 가치를 함께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교육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